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일리노이주가 고질적인 재정 불안정 문제 그리고 만연한 부패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새해의 주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지난해 말부터 트럼프 탄핵 정국이 계속이 됐고, 또 2020년 선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 선거 처음으로 아이오와 예선이 벌어지게 되고, 또 내일 모레 수요일에는 트럼프 탄핵에 대한 파이널 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의 주요 안건들이 다소 잊혀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리노이 주의 문제야말로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3명의 주의회 의원들이 부패 혐의로 연방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라비스트들의 부패는 여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리노이주의 재정 적자, 또 부동산 세금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가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연금 부족금이 1,37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그동안 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외상값이 전국 최악의 상태고, 일리노이주의 텍스가 최고로 높은 텍스입니다. 특히 무시무시한 프로퍼티 텍스의 인상은 작년에도 계속이 됐습니다. 이 거버너가 산재한 펜션 펀드들을 통합하고 세수 중대안을 준비하는 등 임기 첫 해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금년에 이제 누진세 확정이라든가 윤리법안 마련이라든가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성공할 것인가? 재정 불안 문제,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 일리노이주에서 매년 계속이 되고 있는 이 엑소더스, 탈일리노이 운동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버너 프리스커의 새해 목표는 무엇이고, 일리노이주의 윤리 개혁 문제, 재정 안정안들은 어떤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지, 또 내가 바로 납세자인데 납세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일리노이주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안건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퍼블릭 파이낸스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펜션 문제라든가 외상값 문제라든가 재정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만연한 부패, 로컬 정부라든가 주정부라든가 주의회 내의 부패를 과연 우리가 척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들 3명이 FBI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교통단속 카메라의 설치라든가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버너 J.B. 프리스커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굉장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패 문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임자일 것이다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봄 회기가 시작이 되면서 거버너가 일리노이 주의 국정 목표를 설정하는 State of the States를 발표했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부패와 탐욕의 척결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윤리 개혁 그리고 재정 안정과 곁들여서 보건 행정의 강화라든가 교육 강화, 공공 안전 문제 등을 개선할 것을 올해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윤리 개혁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했는데, 지금 빌라 파크의 세너터 톰 칼러튼 상원의원, 그리고 버넌 힐스의 세너터 테리 링크, 그리고 시카고의 루이스 아로야 하원 의원 등이 FBI의 부패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샌더발 상원의원은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무려 2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일리노이 주의 부패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때는 주지사 2명이 동시에 감옥에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가버너인 볼거비치가 감옥에 있습니다. 이 밖에 주의회, 시의회, 시경찰,
주 정부 또 로컬 정부의 갖가지 이 재정 스캔들이 있었고 수많은 정객들이 감옥에 갔습니다만은 이 뿌리 깊은 부패가 잘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 일리노이 엑소더스가 몇 년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높고 부패는 깊고 외상값은 많고 펜션은 최악이고 그래서 매년 수만 명이 일리노이를 떠나고 있고 한인들도 고령자들이 따뜻하고 세금이 싼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버너 프리스커가 세운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펜션 문제, 프로퍼티 텍스 문제, 그리고 에틱스, 윤리 문제입니다. 이 펜션은 말씀드린 대로 1370억 달러의 은퇴연금 부족분을 가지고 있고 프로퍼티 텍스는 매년 2번씩 어김없이 내야 하는 세금인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인 사회도 고령화돼서 다운사이징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투자해온 주택을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세가 높으니까 집이 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덩그러니 큰 집에 늙어버린 내외만 집을 지키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버너 프리스커 임기 첫 해를 성공적으로 치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버브와 다운스테이트에 산재한 약 650여 개 경찰 소방서 연금 구자를 2개의 구자로 통합을 해서 지출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덩치가 큰 주정부 은퇴연금이라든가 교사노조라든가 이런 5개 은퇴연금 구자의 펜션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무려 35억 달러의 부적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버너는 작년에 450억 달러 상당의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을 마련했고 카지노 설치라든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서 세수 증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금년 선거에서 누진세, graduated tax로 이제 변경을 해서 세수를 더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투표인들이 인준을 해줘야만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윤리 개혁안으로 의원들이라든가 고위 공무원들이 은퇴 시에 즉각 라비스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또 수입 원천 보고 의무화 이런 것을 통해서 부패 척결의 의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미 여러 개의 태스크 포스라든가 커미션 등을 설치해서 연금 문제, 프로퍼티 텍스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시도 카지노 설치를 이제 하는 것, 또 고가 부동산 매매 시에 트랜스퍼 텍스를 인상하는 보관 등을 이제 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의회라든가 거버너가 제안한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거버너가 내놓은 그 graduated tax, income tax인데 1년에 36억 달러의 세수 중대를 가져오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 때부터 주장한 것이고 금년에 투표용지에 찬반을 묻는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고 보통 사람들은 덜 내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이제 내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정부는 그 밖에도 금년에 약 6.5%의 지출 삭감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3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 아이오와 코커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경선의 초반 판세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간의 양강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아이오와의 등록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이 각각 25%로 동률을 이뤘고 피트 부티제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21%,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1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번 대선 공화당 후보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캔자스시티 칩스가 NFL 챔피언 결정전인 제54회 슈퍼볼에서 샌프란시스코 49어rs에게 31대 20으로 역전승을 거두며 50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캔자스시티는 1970년 이후 구단 통산 두 번째 슈퍼볼 우승입니다. 슈퍼볼 MVP에는 폴 쿼터의 극적인 터치다운 패스 2개를 뿌리고 역전승을 진두지휘한 24세 마음수로 그는 역대 최연소 슈퍼볼 MVP를 받은 쿼터백으로 기록됐습니다. 수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왔던 탄핵 정국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상원 증인 출석이 무산되면서 탄핵의 가장 큰 변수가 사라졌고 상원에서 5일로 예정된 유무죄 표결도 무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상원의 트럼프 탄핵안 표결은 오는 5일 오후 4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 심판의 남은 일정은 오늘 오전에 검찰과 변호인 간에 4시간씩 예정된 양측의 최후 변론입니다.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62명으로 2003년 사스 사태를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도 27개국에서 현재 17,3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제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1건, 산베니토 카운티에서 2건 등 하루 3건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11명의 감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자국 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14일 내에 중국을 여행한 승객들을 비롯해 중국에서 온 모든 항공편 동선을 뉴욕 잔에프 케네디 공항 등 자국 공항 8곳으로 제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울러 3, 4일에 걸쳐 검역 강화공항 총 3곳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14일 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미국 시민들의 경우 검진 및 치료를 위해 최대 14일 동안 의무 격리될 수 있습니다. 오헤어 공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의 착륙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7개 공항 중 하나인 셈인데 여타 공항들은 중국 항공편의 착륙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교도소 내 사망자는 타살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쿡카운티 셰리프는 토요일 새벽 재소자인 19살 남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는데 사체에서 구타를 당한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셰리프 당국은 이를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 화재를 진화하던 소방관이 현장에서 총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새벽 1시경 알바니 팍 지역 윌슨과 캠벌 지점에서 승용차 한 대에 불이 붙었는데 이를 진화하던 소방관이 총에 피격됐습니다. 그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서는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2도.
내일은 흐린 가운데 기온이 오늘보다 내려가면서 오전 한때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5도. 수요일 역시 흐리겠고 밤부터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5도. 목요일 흐린 가운데 오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3도입니다.